수익률이 반드시 난다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은행 예적금으로 우리가 재테크를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연구센터의 홍 대표입니다. 오늘은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재테크는 벌써 예전부터 모든 사람들한테 필수가 되었고 기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너나 나나 다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재테크를 하고 계신가요? 그 이전에 재테크가 정확하게 뭔지 알고는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재테크 뭐 하고 있어? 뭐 재테크를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을 그렇게 많이 주고받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 주식을 하고 뭐 코인을 하고 있는 걸 재테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는 시드머니를 모아서 나중에 부동산 할 거야, 임대사업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그 시드머니를 모아가는 과정, 자산을 증식시키는 그 방법이랑 그 과정, 그게 궁금한 건데, 우리는 그걸 재테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보다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저도 부자가 아닌데 감히 뭐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사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무책임한 말은 절대로 안 할 거지만, 적어도 재테크가 무엇인지, 어떤 걸 고민해야 되고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재테크라고 하면 재물 플러스 테크의 줄임말이자 합성어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산을 증식시키는 기술을 재테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어요. 뭐 은행 예적금, 주식, 펀드, 부동산 이런 투자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뭐 그냥 차곡차곡 통장에다가 저축하는 행위도 재테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모두 다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은행에 예적금도 하고 내 월급의 일부를 조금씩 다 모으기도 하고, 뭐 그 정도의 노력은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테크를 왜 하는 거죠?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결혼 자금 마련하고 집 사야 되고 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 코인, 뭐 은행 예적금, 아니면 뭐 펀드, 여타 다른 금융상품들,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시드머니를 모으는 어떤 그런 과정들, 저축하는 과정들, 그래서 자산을 잘 증식시켜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노후자금도 마련하고 뭐 꼬마 빌딩이라도 하나 사서 임대업을 하고 있나요? 저는 유튜브나 TV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 성공하신 분들, 전문가분들 빼고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왜일까요? 저는 방법을 잘 몰라서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방향을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 재테크의 3대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재테크 3대 요소 무엇이냐? 첫 번째 수익성, 두 번째 안정성, 세 번째 유동성. 수익성, 당연히 수익이 나야겠죠? 두 번째 안정성, 내 자산이, 내 자본이 안전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 유동성,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을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좀 유동적으로 자유롭게 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지, 유동성, 이 세 가지가 재테크의 3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3요소가 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유동성도 있어야 돼요.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익성을 내려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투자가 안전할 수 있나요? 안전한 투자라는 건 있을 수 있죠. 투자라는 건 어느 정도 내가 손실을 테이킹하고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리스크를 좀 많이 테이킹하고 좀 더 고수익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나는 리스크를 최대한 최소화시켜서 수익이 조금 덜 나더라도 안전한 투자를 내가 바라볼 것이냐라고 우리가 그 기준을 정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투자라는 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안전한 투자를 지향한다, 가능하지만 재테크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안정성은 있을 수 없다. 그건 수익성은 있을 수 있지만 유동성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3대 금융사를 생각해 봤을 때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우리가 금융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보험사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있을 수 없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길잖아요, 납입 기간이. 근데 안전하죠. 은행은요? 은행 같은 경우는 유동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단기 상품이니까. 근데 수익성은 없죠. 증권사, 뭐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이 있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유동성, 수익성은 있지만 안정성이 없죠. 아셨나요, 여러분? 저는 이 3대 금융사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들한테 은행 예적금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금리가 몇 %죠? 현재 기준금리는 1.25%예요. 한국은행에서 1.25%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금융사들이 금리를 결정을 하잖아요. 청년희망저축인가요? 5% 정도의 금리가 나와서 너도 나도 그거를 다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적금 저축을 했을 때 한 2% 정도가 최대였잖아요. 2% 안 되는 금리 적금 상품들도 정말 많고요. 혹시 물가 상승률을 아시나요? 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지금 3% 정도를 왔다 갔다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년 동안 100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적금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 뒤에 내가 받는 돈은 2%, 그런데 1년 동안 물가는 3%가 올랐어요. 그러면 내 원금은, 나의 화폐 가치는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저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만 원씩 은행에 1년을 모았어요. 1200만 원이죠. 금리가 2%예요. 물론 지금 2%짜리도 많이 없지만, 그러면 1200만 원에 2%면 얼마죠? 24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복리계산법에 의하면 24만 원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터무니없는 돈이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그 이자를 모아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내가 사고 싶은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내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할 수 있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랑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는 내 돈이 모이는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은행에 저축하지 말고 다 저기 뭐 코인을 사고 주식을 사고 투자를 하자. 절대로 저는 그 투자를 조장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은행에 있는 여러 상품들을 활용하고 적금 저축 기본이지만 우리가 정말 현명하게 재테크를 하려면 내 이자가 얼만큼 들어오는지, 지금 이자가 왜 이렇게 조금인지, 기준금리는 왜 낮은지 이런 상황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이렇게 작은데 물가 상승률은 지금 얼마인지, 내가 몇 년 뒤에 어떤 집을 사고 싶은데 몇 년 뒤에는 지금 만난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신혼집으로 구하고 싶은 그 집값이 얼마인지, 거길 들어가려면은 내가 얼마가 정도는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저축하고 은행에 적금한다? 그렇게 해서 재테크를 할 수 있을까? 내 자산을 잘 증식시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는 사실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월에 한 500만 원 이상씩 한 700만 원 번다고 생각해 볼게요. 월에 700만 원씩 내가 버는 사람이에요. 200만 원 정도를 내 생활비로 다 쓰고 500만 원씩 매월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투자하지 않고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를 벌어서 거기에 주택청약도 해야 되고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요. 차가 있으신 분들은 유지비도 필요하고요. 교통비도 내야 되고 식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고정 지출을 다 제하고 나서 내 생활비 쓸 거 쓰고 우리가 과연 얼마씩 저축을 하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택청약 통장은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은행에 가서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을 하고 10만 원씩은 필수로 저축 적금해야 돼요. 그건 제가 주택청약 통장에 대해서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왜 주택청약 통장을 필수로 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사실은 해야 돼요. 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주식, 코인 다 잘하고 계신가요? 주식해서 돈 많이 버셨나요? 저는 알고 하면 투자지만 모르고 하면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투기성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정말 내 감을 믿고 누가 하라고 해서, 누가 이거 오른다 그래서 사신 분들 정말 많고, 이름이 이쁘다고 해서 사신 분들도 또 정말 많고, 거기에 1, 200만 원 정도 투자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던 분들, 맞아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 200만 원이 아니라 1, 2천만 원이었다라면, 5천만 원, 그게 한 1억이었다라고 하면 영끌해서 막 투자해서 다 잃어버리고 빚지고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죠.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투자를 왜 하죠?
기대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기대 수익률. 수익률이 반드시 난다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대 수익률이 큰 시장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떤 시장이 제일 클까요? 당연히 미국 시장 아닌가요? 코스피보다는 나스닥에 투자하는 게 기대 수익률이 훨씬 크지 않나요? 왜요? 그건 증시의 흐름, 시장의 흐름만 봐도 얼마나 많이 올랐고, 그리고 올라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그 폭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고 검색해보고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 알아야 되죠. 왜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 코로나 이슈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는 우리의 발전과 삶의 변화가 가속화가 된 거지 그게 변한 게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이슈 때문에 배달 산업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활발해졌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시는 배달 앱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종식됐어요. 우리가 더 이상은 코로나를 무서워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이전처럼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밤새 술도 먹어도 되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배달 앱 사용 안 하실 건가요? 다 하거든요. 무슨 말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 건 가속화된 거예요. 언젠간 이렇게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 발전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공부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산업이 있거든요. 그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걸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런 어떤 산업에 대한 공부, 시장에 대한 공부가 돼 있지 않은데 그냥 S기업, 뭐 미국의 뭐 N기업, 당연히 야 망하겠어? 야 그거 망하면 다 망해. 그러니까 넣는 거야. 아 여긴 절대 안 망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저는 그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구글 한 주를 살려면 한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건 정말 그거에 대한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월급으로 구글 한 주를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정말 많지만 미국 시장, 앞으로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시장에 유망한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방법들, 팁들을 제가 다음 컨텐츠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재테크란 무엇이냐? 재테크란 우리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기술이죠. 그래서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또는 유동성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은행 예적금으로 우리가 재테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한 우리들의 공부가 충분히 선행되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럼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다음에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